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민법 44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도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따박따박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일단 복대리는 본인이 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기억하셔야 되죠. 그다음 복대리 특징이 쭉 기억나야 되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인이 대리행할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게 일단 기본이죠. 두 번째가 복인권 및 책임이라고 해서 120조부터 122조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특히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복대리인의 지위와 관련된 123조가 있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두 번째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지문들이죠. 복대리인의 뜻, 복대리의 특징, 그 다음에 복인권 및 책임, 복대리인의 지위, 특히 조문 120조부터 123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올해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1번은 뭐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민법 117조 물어보는 거죠. 117조에 보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복대리인은?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겠지요. 2번 조문이죠. 123조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요 1번하고 2번은 결국 조문 물어보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네요. 3번도 122조. 법정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문 물어보는 거죠. 자, 4번이 좀 문제인데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본인 승낙은 명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저 밑에 요 밑에 봅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대법원이 얘기하는 거. 아파트나 상가 분양 대행 업무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나 상가 분양 대행 업무는 그 분양을 대행하는 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죠. 이런 것들을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에. 이렇게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이퀄 사무 처리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경우,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묵시적 승낙은 안 되고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 4번이 또 잘 안 나오던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수험생분들이 그 대법원 표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표현 자체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분양 대행 업무는 그 대행 업무를 하는 자, 대리인이겠죠. 그 자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이 또 잘 안 나오던 지문인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해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5번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한 다음에 선임한 복대리인.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죠.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129조, 129조가 뭐죠? 권한 소멸 후에 편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에는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제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고 해서 그 제 몇 조가 무슨 표현들인지 뒤에 부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44번에 5번. 그냥 129조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만 해놨지 이 129조 표현들이가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라는 걸 부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125조 표현대리와 126조 표현대리와 129조 표현대리가 뭔지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요새는 제 몇 조에 무슨 표현들이 이런 걸 잘 안 써준, 예전에 써줬어요. 129조의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고 써줬었어요. 34에서는 안 써줬죠.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